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화학원 시험정리 특강입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물질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을 분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화학은요, 쌤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전자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자요. 원자에 있는 그 전자 있죠. 그래서 그 전자를 서로 주고받아서 전기적으로 결합하느냐, 아니면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느냐에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화학 결합.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의 물질들이 탄생되느냐, 아니면 뭐 없어지느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살펴보는 거는 이제 최종 마지막 단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는 그냥 원소들의 어떤 종류로 이제 얘네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다. 그걸 이온 결합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때를 이 이온 결합물들은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물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을 때 이때를 분자라고 하고요. 금속 결합물은 이제 금속 원소들이 결합한 상태인데 이것들은 이제 금속들이라고 하죠. 이것도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자라고 얘기하고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래요. 예를 들어 공유 결합물인 대표적인 H2O 이거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 없죠? 금속 원소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인 공유 결합인데 이런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의 단위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 분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또 다른 물 분자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여기도 이렇게 물 분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온 결합물은 결합물의 특징은 뭐냐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펜 한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볼펜 한자라고 했어요. 그럼 볼펜 하나 볼펜 하나 이렇게 단위가 떨어져 있죠. 근데 볼펜은 볼펜으로 구분은 할 수 있겠는데 볼펜들이 계속 다닥다닥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의 단위로 떼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를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분류해보면 우선은 금속 원소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금속 원소는 구분하기 쉬워요. 뭐 다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 끝말잇기 할 때 끝말잇기 끝판왕들이 바로 금속 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끝말잇기 하다가 이제 귀찮아. 끝내버리고 싶어 그러면 이게 종결 코드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 이름은 다 룸, 튬, 슘 막 이런 식으로 끝나요. 나트륨, 뭐 칼륨 막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로 이제 그 끝말잇기 하면 친구들이 없어지겠죠.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트륨 있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 원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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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는 아까 봤던 염화 나트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도 분자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온 결합은 분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은 라에만 해당합니다. 됐죠? 다는 없음입니다. 자, 반면에 공유 결합 물질은 이렇게 해서 나머지 4개를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분자가 있고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분자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분자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아까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이제 이 부분 공유결합 물질이면서도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나 부분에 해당하는데 유리 같은 경우 있죠. 요 SiO2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아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유리하고 대표적으로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흑연이라던가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이거 1학년 때 배웠다고. 이런 식으로 탄소는 무슨 뭐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뭐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고 이게 막 다닥다닥 막 다닥다닥 여기 가지 모양으로 또 막 결합하고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유리라든가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부터 쭉 나오는 이제부터 이어진 내용은 화학 자랑질이에요. 화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자랑질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암모니아 합성. 자, 이 암모니아 합성은 실제로 자랑질을 할 만해요. 이건 자랑질을 할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암모니아가 NH3예요. 여기 N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질소.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뭐 쌀을 먹건 무슨 밀가루를 해서 먹던 우선 식물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식물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렇게 꽃이라고 하면 이렇게 식물들이 있어서 잘 살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선생님 써놨네요. 단백질이나 핵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뭐예요?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했다고. 탄수화물, 그 지방, 단백질 이런 거 할 때 다 CHO는 기본 원소에다가 단백질만 플러스 N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촌 이러면서 외웠다고 단백질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렇죠? 예, 기억나죠? 바로 이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뭘 아니긴 뭘 아니야. 근데 이 N이 합성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질소는요, 굉장히 흔한 원소입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과자 속에도 과자 안 넣고 질소 빵빵 채우잖아. 난 과자 샀는데 질소 산 것처럼. 그쵸?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얘가 합성을 하지 못해. 그래서 아예 땅 속으로 집어넣어서 질소를 여기 땅 속으로 고정시킨다 그래요. 고정해야지만 뿌리를 통해서 얘가 합성을 해서 얘네들이 단백질의 핵상을 함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땅 속에 안 들어간다거든. 땅 속에 고정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암모니아에 질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비료를 만들어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땅에다 뿌려버리면 질소가 땅 속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거 흡수하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쌀이나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니까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죠. 그래서 질소 비료로 식량 문제가 해결돼서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된 이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믿기 힘들겠지만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랑질만 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완성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부족하면 선생님이 유튜브에서도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중학교 때 만약 혹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 잠시 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경우에는 주기율표 만들기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주기율표 만들기 뭐 주기율표 완벽이에요. 이렇게 검색하면 이 주기율표로 왜 암모니아는 NH3가 되는지 우선 요거 하는 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날 때쯤 화학 반응식 만들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만드는 거랑 두 번째는 얘들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선생님이 시험 정리 특강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걸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웬만한 거 모르겠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광쌤을 같이 넣으면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수소와 질소 촉매 해가지고 요 반응을 매개하는 애예요. 얘랑 결합시킬 거야. 수소와 질소를 이게 중매를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소개팅 시켜줘야 돼. 그럼 그 소개팅 시켜주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그럼 이 촉매를 통해서 얘들이 암모니아가 합성된다. 얘는 빠져요. 응? 자리만 주선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얘네들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거기서 진상 떨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소화, 효소 이런 게 바로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학을 잘해야지만 생명 활동은 생물을 잘해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리 있죠, 물리. 물리가 자연과학의 끝판왕이에요. 요 안에서 뭐냐면 특히 전자를 주로 다루는 게 화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화학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 같은 건 여러분 안 달아요. 핵 같은 거는 이 원자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전자이고 이제 원자 핵이 있잖아요. 이 핵은 물리에서 다 다루고요. 전자도 물리에서 다루지만 그 중에서 그걸 특화해서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을 잘하려면 물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화학을 제대로 잘하려면. 그리고 생명과학이 있죠. 이 생명과학은 뭐냐면 화학을 잘해야지만 생명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알파세포, 베타세포, 랑게르한스섬에서 무슨 호르몬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암기고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 살아있는 물질들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다 화학 반응이에요. 물질 대사라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생명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구과학은 뭐냐? 지구과학은 쉽게 말하면 물리의 예예요. 이건 우주 법칙을 다루죠. 그 중에서 지구에 관련된 내용들 모아놓은 물리의 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물리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생물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분화가 돼요. 이거는 물리가 잘났고 무슨 화학이 잘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전공하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중점 둬서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생성된 암모니아는 냉각 장치에서 액체 상태로 분리되며 질소비료 합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랑질 하나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자랑질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을 우리가 합성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또 인류 생활에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 그래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다. 편리하게.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인구가 증가했어. 아까 암모니아 그 합성해가지고. 그랬더니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의류 같은 경우.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이제 해결했다 이거예요. 대량 생산. 그래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히 합성섬유는 천연섬유보다 강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을 보게 되면 천연 고분자도 있어요. 뭐 녹말, 셀룰로스, 단백질 이런 것들 생물체 내에서 합성하는 것들인데, 합성 고분자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뭔가를 합성한다. 여러분 사진 같은 거 포토샵으로 합성했네 이런 얘기하면 사진 한 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두 장, 세 장, 네 장을 막 겹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 합성이에요.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 바로 나오잖아. 우리 생명과학 처음 공부할 때 뭐 하냐면 물질대사 공부할 때 동화 반응, 이화 반응 공부해요. 동화 반응 흡열 반응이고 합성이다. 이화 반응 발열 반응이고 분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합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얘들 합성 수지, 플라스틱,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뭐 상식적이에요. 시험 문제 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죠. 가소성은 어떻게 열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거. 경화성은 한 번 굳으면 가열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경화라는 거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동맥 경화 이런 거 있죠.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속 탄소화합물들. 탄소화합물은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도 자세히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CHO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특히 N이 추가된다. 그죠? 질소가 추가되고 생활 속 유용한 탄수화물은 매우 많다. 뭐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고,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 요건 하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탄소 원자 14족이거든요. 팔이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이 팔이 4개가 달려있다는 건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겁니다. 이 전자들이 얘들 쉽게 말하면 화학결합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이 형성된다.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의 수가 같아도 결합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이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뭐 단일 결합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전자 4개를 이렇게 팔로 표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나죠? 본 기억은 있을 거예요. 이중결합, 전자 2개씩 결합하는 거. 그리고 뭐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슬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지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똑같은 원소지만 어떻게 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애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도레미파솔라시예요. 원자들은. 근데 그 도레미파솔라시가 어떻게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리듬으로 이렇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K-팝도 되지만 팝송도 되고 무슨 다양한 무슨 뭐 판소리도 되고 엄청난 다양한 음악이 나오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얘네들 하나하나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데 쓰이겠다. 이렇게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증류탑에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런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상부에서는 끓는 점이 낮다.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끓이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금방 끓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금방 끓어버리면 기체가 되니까 메뉴로 올라가겠죠. 걔부터 먼저 뽑아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끓는 점이 저기 높은 애들은 아직도 액체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끓는 점이 낮은 애는 뭐 100도에 물이 끓는데 한 50도만 돼도 끓는 애가 있다고 해봐. 그럼 걔는 벌써 기체가 돼서 올라가지. 그럼 올라가는 위에서 잡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애 잡고 그 다음에 올라. 이거 완전 뭐 낚시하는 것처럼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끓어서 튀어 올라오면 탁탁 낚아채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량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원자량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화학이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니까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원자량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원자의 질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질량. 근데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너무 자잘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야.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상대량이에요. 이 실제 질량을 얘기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숫자가 너무 작아도 피곤하고 너무 커도 피곤하거든. 그래서 편한 숫자를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이제 요 10이 있죠. 12. 요거 C의 한 개의 질량, 탄소의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원자들에 대한 원자량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의 2배 정도가 원자량이 됩니다. 원자의 질량. 원자라는 거는 원자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돼 있죠. 전자로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야. 이름대로 핵이잖아, 핵. 그렇죠? 그래서 이 양성자 번호와 이제 양성자 번호, 이제 쉽게 말하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잖아요. 그거 2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 대략적으로 얘네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더 커지게 되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훨씬 많아져요. 그때 이제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원자량이라는 건 또 시험 문제를 볼 때 여러분 다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20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는 1이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고 중성자 없다는 얘기예요. 탄소는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6개, 그 다음에 중성자 6개 들어있고 질소 7번이거든요. 그러면 14. 산소 8번인데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에서 16. 나트륨 조금 애매하죠? 이거 23입니다. 그렇죠? 22가 아니고 중성자 하나 더 더해서 23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염소도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라는 거 알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분자량은 뭐냐? 화학식에서 원자량이 함이에요. 수소가 2개예요. 아까 얘 질량이 1이에요. 그거에 2개니까 2가 되겠죠? 거기다 산소의 질량이 16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18이 된다.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 질소가 14였어요. 그쵸? 거기다 수소가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3 하면 17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0이었죠. 그쵸? 6에다가 2 곱하면 10이죠. 질량은 거기다가 산소가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4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구하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작아도 똑같은 개념이지만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초부터 60초까지 지나면 1분으로 숫자를 다시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이럴 필요 없어. 1분의 개념, 1시간의 개념 자꾸 만들 필요 없다니까 사실은. 그냥 초로 계속 가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1분 지나면 60초 지난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어떻게 3600초 지난 거고 계속 가면 돼. 10시간 지나면 36,000.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냥 10시간 이래버리면 딱 단순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숫자, 실제적인 질량은 단순한 숫자로 바꿔버리자.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책상을 왜 책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 선배들이 정한 거야. 굉장히 실제 질량 알아요. 너무 작아서 10에 무슨 마이너스만 막 이렇게 되니까 0.0000000000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12로 하자.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게. 아시겠죠? 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몰 특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사실 화학원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풀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 하냐면 짜잘한 원자들 있죠. 걔네들의 이제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몇 개냐, 도대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질량이 어떻게 되고,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얘네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죠? 눈에 보이는 물체라면 얘가 몇 개 있고 그냥 세면 되죠. 질량은 달면 되죠. 부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보여. 그래서 얘네들을 규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잘하게 작은 애들이니까 이거 하나하나 세기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규격화해 가지고 어떤 단위를 만드는 게 그게 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 한 다스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 다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12개를 말하는 거예요. 12개. 그렇죠? 근데 얘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1몰이라는 거예요. 1몰.
이거는 이제 개수가 좀 징그럽게 많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징글징글 많은 게 그냥 1몰이다.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스 개념과 몰, 다스몰. 스타워즈 보면 이제 그 다스몰이라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하나하나 짜잘하게 세지 말고 연필도 요즘에 마트 가면 한 자루 주세요. 선생님 때는 연필 하나 100원 들고 가가지고 연필 하나 주세요 샀는데 이제 이렇게 안 판다는 거야. 팔아도 한 타스, 두 타스, 세 타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세 타스 사왔어. 세 타스 사왔어. 그럼 총 연필의 자루는 얼마? 12개씩 세 타스. 요거예요. 똑같이 분자가 예를 들어 뭐 수소 분자가 3몰 있다. 그러면 6.02, 12, 23승계 여기 똑같이 쓰고 곱하기 3개 3몰 3몰 선생님 여기다 항상 개라고 쓰거든요. 개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됐죠? 요 개념이 핵심 개념이에요. 다스와 몰은 똑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기체의 경우에요. 이 기체의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건 규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공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케이스를 만들어. 케이스. 그러니까 아니, 케이스 말고 무슨 이거부터 얘기할까? 음료수 같은 경우 콜라가 됐건 사이다가 됐건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얼마? 1.5리터 페트병, 뭐 2리터짜리 병이 뭐 이렇게 생겼냐? 자 이렇게 페트병이 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페트병. 아이 뭡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냥 말로 할게요. 1.5리터 페트병이면 여기에 콜라가 들어있건 사이다가 들어있건 요 규격화가 병이 이게 규격화가 돼 있잖아. 뭐 생수병 같은 경우 뭐 2리터면 2리터 큰 거, 500ml면 500ml. 이게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콜라가 들어가던 아니면 사이다가 들어가 있던 다 거기에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1.5리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주스를 집어넣던 이게 기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규격화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걸 얘기해 볼게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들어가 있는 분자수가 같다는 건 뭐냐면 케이스를 만들었어. 아까 1.5리터처럼 이거 한 타스 들어가는 연필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 케이스를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규격으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연필을 들어가면 연필 몇 개 들어가? 한 타스 들어가게 12자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자루 들어가는 거를 연필 한 다스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1이 되는 거야. 1. 물론 그 안에는 12개가 들어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규격화된 데다가 이제 연필이 아니고 이번에는 볼펜을 넣었어. 볼펜을 넣으면 몇 개 들어가? 이거 볼펜 한 다스에도 12개 들어간다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색연필을 넣었어. 사인펜을 넣었어. 사인펜 한 다스 이렇게 하면 자 사인펜 한 다스 하면 여기도 몇 개 들어가 있어. 12개 들어가 있다 이거야. 콜라 1.5리터? 콜라가 1.5리터만큼 들어있지. 사이다 1.5리터 페트병 안에 사이다 1.5리터 들어있지. 주스 1.5리터 주스 1.5리터 들어있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부터는 요 안에 12자루씩 그쵸? 다 12자루씩 들어있지만 이게 편의상 얘네들을 하나 두 개 사온다 이거지. 이걸 까가지고 사지 않은 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화학원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제 자잘한 걸 물어보는 거야. 이만큼을 사왔는데 까보면 몇 개 들었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필 한 다스에는 12개 들어있고 본펜 한 다스도 12개 들어있고 사인펜 한 다스 12개 들어있죠. 문제는 여기에 대한 질량은 다르다는 거야. 질량은. 이거는 왜냐면 무게는 똑같이 12개를 집어넣는 거를 규격화해서 만들어 놨지만 뭔가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들어간 애들이 다르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필 12자루, 이 연필 한 다스는 예를 들어서 10g이라고 한다면 볼펜 한 다스는 예를 들어서 20g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다스, 사인펜 한 다스는 40g이라고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질량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자고. 이해갑니까? 무조건 요 규격 칸에 들어있는 애는 몇 개 들어있다. 요 한 템포에 12개씩. 그치? 요 한 케이스에 12개씩. 그거를 아보가드수, 우리 분자로 보게 되면 아보가드수만큼 들어있다. 요게 이제 0도씨 1기압 같은 경우는 22.4리터예요.
응? 근데 25도씨에는 뭐 24리터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1.5리터 이게 페트병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거에 무조건 여기는 6.9비 10에 23승계씩 들어있어. 사이다든 콜라든 무슨 뭐 수소건, 산소건, 뭐 질소건 다 기체들은. 됐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질량은 다르다는 거야. 12개가 들어있지만 좀 묵직한 애들이 12개, 막 만년필 같은 게 12개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돼? 더 무거워지는 거지. 질량은 더 커지는 거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분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총 몇 개냐? 총 개수. 어? 총 개수. 그 다음에 총 질량. 그리고 총 부피.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로 우리가 묶어놓은 걸로 해결하겠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살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묶어놓은 개념,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마트에서 이게 하나하나 안 파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몰수를 해결하는 거야. 몰수로 해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개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화학은 몰로 세는 거야. 페트병 하나, 둘, 세 개처럼 몰로 센다고, 몰로.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는 연필이 3몰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게 3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볼펜 같은 경우는 이게 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2몰이 있고, 2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펜은 1몰 있어. 하나, 요거.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게 초등학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게 화학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분자 개수를 물어봐. 분자 개수. 이걸로 지금 3몰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3개 사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 안에 들어있는 그 개수를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연필 같은 경우는 3몰이죠. 그럼 연필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연필 분자의 연필 개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 타스에 쉽게 말하면 요거 1몰에 여기 그냥 연필을 생각할게. 12개 들어있죠. 근데 3타스 사왔단 말이야. 3몰 있다고 지금 3몰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2자루씩 3몰이 있어요. 3타스 있어요. 그래서 36개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요? 실제 분자로 하면은 어떻게? 6.02 10에 23승계씩 3개 있어요 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면 볼펜 개수도 물어봐. 볼펜 개수. 오케이? 그럼 볼펜 개수는 뭐야? 이것도 지금 2타스지. 결과적으로 2몰 있어요. 근데 한 타스에 몇 개 들어있어? 지금 연필, 볼펜으로 생각하면 12개씩 들어있어요. 해서 24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만약 2몰 있다 그러면 6.9곱하기 10에 23승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되겠죠? 개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사인펜 개수인데, 사인펜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타스가 아니라, 이거를 4분의 1 타스를 사왔어, 사인펜. 요만큼만 사왔어. 아니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둘, 셋, 4개로 나눠서 5개가 되잖아. 좀 크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4분의 1몰을 사왔다고 해보죠. 4분의 1몰. 이걸 나눠가지고 4분의 1몰 사왔어. 그럼 당연히 몇 개 들어있어요? 이거 4분의 1몰 사왔으면. 3개 들어있지. 12개 있는 것 중에 4분의 1을 사왔기 때문에. 그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인펜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총 어떻게 되냐면 12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개 사왔어요. 그러면 3 이거야. 그죠? 아보가드로 수에서 4분의 1몰 곱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죠? 아보가드로 수의 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의 뭐 분자들이 들어있다. 이 내용이라고. 오케이? 여기 세 자로 잘 풀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못하냐고. 똑같은 개념인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는 이 분자 개수라는 건 실제 개수죠. 실제 개수. 그럼 이 질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질량이라는 거는 이것도 실제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질량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규격화해서 이미 만들어 놨다고. 연필 한 다스만큼은 12자로 넣어놓으면 10g이라는 거 있어요. 딱 하나. 요 한 다스다 그러면 10g이라는 게 정해졌어. 그 다음에 볼펜이라는 거는 딱 한 다스를 하면 20g이 항상. 사인펜을 넣어놔서 한 다스를 만들어 놓으면 40g이라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게 뭐냐면 이게 분자량의 개념이에요. 아까 봤던 거. 원자량의 개념. 한 타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질량을 딱딱 규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자량 혹은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이 1몰 있죠? 1몰. 요거 한 타스. 1몰의 분자들을 포장했을 때
그때 질량을 우리가 다 구해놨다. 그게 원자량이야. 그래서 아까 탄소 1몰 있죠. 탄소 1몰. 탄소 원자 하나는 10이라고 했는데 탄소를 한 타스 포장했어요. 이만큼 집어넣어놨어. 12자루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 질량 얼마? 12g으로 이렇게 한 타스. 탄소 한 타스는 12g. 수소 한 타스를 넣게 되면 얼마? 1g. g만 붙이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됐죠?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아까 원자량이 14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타스는 얼마? 14g이 된다는 거야. 하나가 14인데 그거는 실제 질량이 아니잖아. 근데 걔를 12자루를 넣어서 6.02 10의 23승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14g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배들이. 머리가 좋거든.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실제 질량들, 실제 진짜 제대로 된 질량을 계산하려면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여기 봐봐. 얘가 한 타스가 연필 한 타스가 10g이야. 근데 지금 이게 산물계 사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온 그 쉽게 말하면 그 연필의 실제 질량을 계산하면 자 연필의 실제 질량을 묻는 거야. 질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타스당 10g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3몰 사왔거든. 세 타스 사왔으니까 얼마? 30g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 타스당 볼펜 질량. 볼펜은 두 타스 사왔지. 2몰 사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볼펜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한 타스당 20이었단 말이야. 근데 두 타스 사왔어. 2몰 사왔어. 그럼 40g 사온 거지. 자, 사인펜 볼게요. 사인펜 질량은 결과적으로 얼마? 한 타스, 한 박스 묶음에 얼마냐면 40g인데 문제는 그걸 쪼개서 사왔지. 얼마? 4분의 1몰을 사왔단 말이야. 4분의 1 타스 사왔어. 그거 얼마? 10g 사온 거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봐봐요.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실제 사인펜 하나의 질량은 얼마지? 지금 우리 이거 몇 개 사온 거였어? 3개 사온 거였잖아. 3개 사왔는데 10g이니까 4분의 하나면 하나당 3분의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부피라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몇 개 질량 부피 이런 거는 현실이지. 여러분이 흔히 듣던 말이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피라는 용어 나오고 개수라는 용어 나오고 질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실제 리얼 리얼 몇 개냐 그 다음에 리얼 질량 저울에 쟀을 때 얼마냐 실제 우리가 측정했을 때 부피가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 리얼한 이 기체 분자의 부피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겠는데 자 연필 부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 또 빨간색이야? 연필부터 똑같이 연필의 부피는 자 아까 봤지만 1 이게 규격화되어 있다 그랬지. 요거 1.5리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 하나당 1.5리터인데 그거를 3개 사왔잖아. 페트병 1.5리터짜리 3개 사왔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리터가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그런데 3몰이 있었어. 그럼 얼마?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렵냐고. 그 다음에 볼펜의 부피. 내가 사온 볼펜의 부피는 1.5리터짜리 규격화되어 있는데 2몰 사왔죠. 2개 사온 거야. 그럼 얼마? 3리터 되는 거야. 실제로 3리터라는 거야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펜은 1.5리터짜리를 4분의 1몰 사왔지. 4분의 1개 사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5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이 1.5리터 부피에 4분의 1만큼만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또 개수로 바꾸는 거야, 개수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6리터가 들어있대? 그럼 이게 몇 몰 사온 거야? 3몰 사온 거지. 1.5리터라는 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이제 22.4라든가 24로 주어지거든. 이 기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런 리터가 있다. 그렇다면 몇 몰 사왔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거꾸로. 응? 1.5리터짜리인데 6리터가 있대 실제로 리얼로 지금. 그럼 내가 몇 리터 사온 거야? 3몰 사온 거잖아. 3몰일 때 그럼 개수는 몇 개냐? 1몰일 때 12개씩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타스에 12개씩 들어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타스하고 몰하고 막 섞어서 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자루? 45자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5자루가 아니지 12자루씩이니까 36자루다. 이렇게 이거 물어보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요 한 타스에 10g이라면 3몰 사왔다. 그럼 몇 그램? 30g이다.
얘네들 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여러분들 요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징글징글하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거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시험 날짜가 조금만 여유 있다면 이것만 우선 공부하세요. 여기까지만. 괜히 쓸데없이 아보가드로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연필 가져가라고 선생님처럼 해놓고 해보라고. 요거를 한 더도 말고 30분만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내가지고 해보라고 실제로.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고 나면 이건 진짜 다 말장난들이야. 몰이라는 개념 하나 추가되는 게 완전히 그 개념은 동일하거든.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외운단 말이야. 원자나 분자가 있죠. 원자나 분자가 있는데 요거가 실제로 몇 개가 있느냐 이 개수를 말할 때는 다 뭐예요? 응? 아보가드로 넘버에 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아보가드로 넘버가 뭐야? 12자루야. 한 타스에 몇 개 들어있느냐 이거거든. 그리고 몇 타스 있느냐 그게 개수라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원자 분자의 총 질량.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자 분자의 총 질량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분자량 곱하기 그 다음에 몰수 몇 개 이거거든. 분자량은 뭐냐? 요 규격화했을 때 재놓은 요 질량들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분자량을 그래서 1몰 질량이라고 하고 1몰 질량이란 거는 아까 원자량에다가 그람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램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1몰 질량이니까 어려워요? 한 타스 질량이라니까 한 타스 질량 10g 이렇게 주어졌다고. 얘들이 자 탄소로 돼 있다. 탄소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몰 질량 얼마? 12g이야. 8번 산소 1몰 질량 어떻게 8번이지 16이라서 8번이니까 얘 질량 얼마? 16이죠. 원자량. 근데 얘가 1몰 질량 요 규격에 산소를 빠바바박 해서 12개 넣었어.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넣게 되면 질량 얼마? 16g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규격화된 한 타스 질량이 몇 타스 있느냐 계산하면 총 질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의 실제 부피. 이건 뭐야? 규격화된 부피가 있지. 응? 1.5리터면 1.5리터, 2리터면 2리터 페트병.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개 있느냐, 몇 몰 있느냐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1몰 부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1몰 질량, 1몰 부피, 1몰 개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쓰고 분장이라고 쓰고 1몰 부피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다 1몰 개수. 여 안에 들어있는 개수 1몰 1몰 질량. 요 안에 요 한 타스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질량. 1몰 부피, 한 타스 부피. 여기다가 몇 타스씩 있니? 하면 개수 나오고 질량 나오고 부피 나온다. 와, 안 어렵죠.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몰수다. 결과적으로 내가 몇 몰 사왔냐, 얼만큼 사왔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타내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실제 현재 개수라는 거는 뭐 이거를 아보가드 넘버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처럼 만든다니까. 오케이? 이건 이거지. 실제 지금 36자루가 있어. 그럼 몇 타스 사왔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한 타스에 1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 기준 12개씩 나눠주면 3 나오잖아.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실제 질량을 물어봐요. 실제 질량은 그럼 어떻게 돼? 기준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 기준 질량이랑 뭐? 한 타스당 1몰 질량. 그걸 또 뭐라 그런다? 분자량이라고 한다. 이게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다니까. 지금 20g이야. 20g, 아니, 60g 있어. 40g인가? 요걸 해볼까? 똑같이. 40g 있어. 근데 얘 한 타스, 볼펜의 한 타스는, 한 타스가 20g이다. 그럼 몇 타스 사온 거야? 그렇지. 이 기준, 한 타스당 20g으로 나눠주면 2 나오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다음 부피. 실제 부피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기준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 기준 부피라는 건 뭐냐면 1몰 부피거든. 기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고 1.5리터면 1.5리터 이런 식으로. 6리터야. 지금 내가 실제 부피가 6리터야. 페트병 하나가 1.5리터야. 그럼 몇 개 사왔다는 얘기야? 4개 사왔다는 얘기잖아. 이해 갑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걸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이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선생님이 실질적인 문제 풀이를 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공식 이러니까 요거 적용해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실질적으로 같이 할 건데 요 내용이 전체입니다. 다예요. 연필 볼펜으로 생각하고요. 타스하고 뭐라고 섞어버리세요. 선생님이 막 12자루라 했다가 막 6.0이 했지만 그걸 섞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무조건 뭘 나오면은 몇 타스고 그 다음에 뭐 6.0이 나오면 12개다. 그냥 이걸 섞어버리면 돼요. 개념상으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